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완전 겨울입니다. 매우 춥습니다.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1, 2, 3등급을 위한 대입 필수 노하우, 그 다음에 중위권을 위한 대입 역전 노하우. 사실은 이것을 동시에 출판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좀 그죠? 시간차가 날 수밖에 없죠. 책은 두껍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속속 뽑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 2, 3등급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다 다른 거지만 또 4, 5, 6등급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정보를 줄 때 사실은 뭐 영상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아이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줄 때, 참 이거 애매하다 또는 뭐 이럴 때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제가 처음이 아니라, 일반 출판물들 중에는 거의 처음으로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1, 2, 3등급과 4, 5, 6등급, 그 다음에 4, 5, 6등급의 경우에 결국은 이제 대입 역전이 훨씬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특이점이나 또는 여기에 실려져 있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제가 급작스럽게 지난주에 몇몇 글들이 제 눈에 들어와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그 댓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더 보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댓글들이 다 급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와 요거를 먼저 찍어야 되겠다라고 한 영상이 있습니다. 댓글이 있습니다. 그 댓글을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영상 보며 노트하고 힘을 얻는 사이 아이는 어느새 예비고 3이 되었습니다. 예비고 3,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성실한 아이지만 쭉쭉 오르지 않는 내신 점수를 보면 안타까움이 클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 내신이 쭉쭉 오르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공부 안 해서이기도 하지만 여기 엄마의 글들을 보면 아이가 매우 성실한 아이여서 공부는 하는 아이죠. 이럴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이의 상태를 물론 학부모님은 알고 계시죠. 모르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가 어떠냐. 아이의 상태라는 말은 여기에서 좀 더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면 성적이 오를 아이냐, 아니면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해도 성적이 오른다 오르지 않는다의 차이가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아이가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떠냐. 또 하나는 아이가 갖고 있는 마인드에 따라 또 성적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마인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공부해서 성적이 오를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자기 판단인 거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상태가 어떠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제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해서 보면 아이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물론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의 문제는 살짝 있겠지만, 그럼에도 대략 어바웃 정도로는 엄마 아빠가 알고 있죠.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노력의 정도나 이것들이 달라지겠죠.
현재의 상태, 현재의 성적과 학생의 역량의 크기에 비례해서 어쨌든 대학은 가거든요. 그러면 역량의 크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현재 상태가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엄마가 내신 점수를 보면 안타까움이 크다는 것은 아이의 성적은 어느 경우인지 모르지만 1, 2, 3등급 범위 안에 있는 학생인지 4, 5, 6등급 범위 안에 있는 학생인지는 모르지만 안타까움이 크다는 얘기를 봐서는 아이가 노력하는 학생인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알고 싶다면 아이의 역량의 정도입니다. 역량이 실제로 어느 대학 정도 갈 만한 아이이냐. 이것은 꼭 내신 성적도 물론 플러스 실제 학생의 역량의 정도의 차이인 거죠. 우리 아이는 그래도 그래도 경희대 정도는 가지 않을까? 또는 광운대 또는 숭실대 정도는 가지 않을까? 내지는 우리 아이는 가천대 정도는 가지 않을까? 라든지 어쨌든 아이의 그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란다. 대학이 그 정도가 있으면 내 아이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도약이 가능한 아이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유의 성실함과 노력이 내신에도 빛을 주리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이 아이가 예비고 3이잖아요. 예비고 3이라는 것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거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3분의 2는 또는 4분의 3 또는 5분의 4는 바꿔서, 그러니까 현재의 이 아이의 상태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웬만한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12월, 오늘이 11월 말이니까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요 한 달에 동안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전부를 바꿀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활동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해왔던 얘기처럼만 준비해 주신다면 이 아이의 상태, 그러니까 2학년 동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별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랬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이제 온라인 수업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이런데 결국은 지금 한 달 동안의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이제 방학이 시작이 이번엔 좀 늦게 될 수 있습니다만 수업 일수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독서나 또는 각 과목에 대한 보고서나 또는 각 과목에 대한 활동, 또 지금의 각 동아리 활동, 자동봉지, 그러니까 창체 활동 내에서의 활동을 지금부터라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물이 바뀔 수 있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번 연도에 우리 아이 망쳤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 이 아이가 수용 여부, 그러니까 수렴 여부가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툭 끄집어 줬더니 아이가 달라져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모든 그 한마디로 완전 세상 천지가 개벽하듯이 바뀐 학생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보통은 이제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작심삼일이 그 다음 또 어느 때 또 작심삼일에 대한 그거를 좀 주기를 좀 땡길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학생들이 어쨌든 내신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또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사고력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력의 크기는 어디서 길러지죠? 결국은
아이가 후천적으로 얻어진 여러 가지 활동에서 얻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그 후천적인 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나누라 뭐 나누라 했던 것은 결국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좌우하게 돼요. 아이의 사고력이나 또는 능동력, 적극성 이런 것들이 결국 가정에서 길러진 역량이 발휘가 되거나 내지는 학교 생활에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왜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선택을 했냐면 가로 열고 얼마 남지 않은 고등생활이지만요. 가로 닫고 학종 절대 법칙을 보며 아이의 생기부 기록 내용을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학종 절대 법칙은 이렇게 단락단락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명문대 학생부 아니 명문대 이 뭐죠? 까먹었네.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책도 까먹었어요.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고 하는 책에 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만들려고 하는 구상하고 있고 또 머릿속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둑판에 돌을 놔두듯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있는 것처럼만 써주면 당연히 다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종 절대 법칙을 보며 아이의 생기부 기록 내용을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학종 절대 법칙은 사실은 분석도 분석이지만 그렇게 실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종 절대 법칙대로 행동만 하면 누구든지 뭐 역전이든 뭐든 다 가능한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고등학교 생활이 되도록 댓글을 자주 달지 못하지만 항상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댓글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드렸더니 몇 번 드린 것도 있고 또 학부모님이 일단 답답하니까 자녀의 얘기를 써주신 것 같은데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고등학교의 2학년이 끝나는 어떻게 보면 한 달 남은 시간이잖아요. 한 달 남았지만 학생부의 기록이 끝나는 시점은 2월 중순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 번 고칠 수 있다면 2월 말까지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학교에 따라서 또는 뭐 교육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청 지침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또 학교의 교사나 교장이 또 이렇게 살짝 바꿔갈 수도 있는 거여서 정확히 언제는 모르지만 냉정히 따지면 또 교사들도 이제 방학 이후에 또 아이들과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별로 또 그것을 원하는 교사들은 별로 없죠. 물론 그렇게 원하는 교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을 끝내놔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학종 절대 법칙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활동이 내 아이와 또 다른 학생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지만 그 아이만의 창의력이라는 게 있죠. 또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들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학종 절대 법칙을 갖고 계시니까 기록해 보는 거죠. 기록해 보고 이게 이렇게 기록하면 우리 아이는 정말로 뛰어난 학생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기록해 놓지만 그것을 또 학교에 제출을 똑같이 기록해 주는 학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그런 경우에 선생님에게 힌트를 줄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놓으라는 거죠.
왜냐면 교사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바다는 볼 수 있죠. 똑같이는 기록해 주진 못하더라도 너의 활동 기록이 뭐 어떤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그리고 그 보고 느꼈던 거에 핵심적인 키워드는 제가 명문대 합격생이나 학종 절대법칙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넣는 거죠. 다만 그 활동의 내용이나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게 한 다음에요. 그랬을 때 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교사가 느꼈을 때 결국은 기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들은 기통차게 써왔고 아이도 노력을 별로 안 했는데 교사가 그와 유사한 게 기록해 주는 것은 이 교사들이 은근히 그 양심의 가책,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어서 또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뭐 1번부터 30번까지 한 반이 이렇게 있다면 또는 자기가 들어간 수업반 아이들이 총 뭐 1등부터 200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기록은 나름대로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교사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성적이 낮음에도 매우 빼어난 활동이나 참여나 적극성이나 내 수업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오느냐 또는 보고서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독서를 어떻게 했느냐 또는 수업에 그렇게 나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교사도 즐겁거든요. 내가 그 수업 그 반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지만 딱 그 애 하나 바라보고 내가 수업을 한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것은 꼭 성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결국 공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뭐 활동하면서 공감 어쩌고저쩌고 해서 써놓지는 않았지만 내가 느꼈던 교사가 느꼈던 공감이라는 부분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친구가 다른 아이들하고 노는 거 보니까 대인관계 능력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친구가 누구하고 뭐 상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상황들이 다 틀린 거죠. 왜냐면 한 반에 30명이 있고 한 교사가 있는데 1대 30뿐만 아니라 31명이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죠? 그 안에서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다만 같은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들은 많죠. 뭐의 법칙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문제풀이 능력을 보임으로써 뭐 창의력을 보였던 아이, 어떤 애는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뭐 했던 아이, 뭐 별의별 아이들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에 사실은 1년 바로 이 시간 전까지 뭔가 했던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아이는 어떤 활동을 했어요. 나름대로 의도가 있게. 근데 그 의도가 있게 한 행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학생부에 남을 수 있는 그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해야 하는지는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나 학종 절대법칙이나 이런 거에 또 뭐 대입 역전 노하우나 또는 대입 필수 노하우나 1, 2, 3등급을 위한 대입 필수 노하우, 중위권을 위한 대입 역전 노하우 이런 거에 분명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눌 것 아니에요. 아이하고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이때 아이의 사고력이 커진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배우려고 이런 일을 했구나. 근데 그 단어가 평소에 자기 친구들과의 대화법이 아니라 어른들 눈높이에서 본, 아이의 눈높이가 아니라 어른들 시각에서 본, 냉정히 얘기하면 키워드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진, 그렇지만 키워드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활동 속에서 활동이 있고
그 활동에 대한 기록에 대한 교사의 평가로서 그 키워드가 있다면 당연히 그 역량은 매우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아이들도 물론 있죠.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1, 2, 3등급의 아이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특히 1등급, 2등급 학생들에게는 가르쳐주면 이런 게 있죠. 다만 여기서 그게 왜 중요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때 이제 아이가 확신을 가질 때 정말로 이제 제대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이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생각보다 똘똘해요. 보면 뭐 별것도 아닌 것, 뭐 어쨌든 답답은 한데 생각보다 똘똘해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면 라고 이렇게 딱 머리를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4, 5, 6등급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아이는 착한데 아이가 되게 착해. 너무 착해서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직 아이가 착한 것만 하는 거야. 아이가 똘똘함이나 이런 것까지 이 단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넘어온 아이가 있어요. 얘기하려니까 복잡하긴 하네요. 근데 어찌됐건 아이들마다 아이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저의 책의 경우에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한번 그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얘기에 대한 행간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굳이 에듀진이나 나침반 36.5도 또 톡톡이라는 월간지 또는 이렇게 출판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썼어도 행간을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유튜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다면 저 역시도 막 매일 어떤 뭐 정말 귀가 솔깃솔깃한 제목을 달고 뭔가 말씀을 해드렸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에듀진이나 나침판이나 톡톡을 통해서 아시고, 여기서는 행간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행간을, 그 다음에 그 갭을 이렇게 제가 느끼는 이 갭이 있거든요. 그 갭을, 이 간극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아이의 상태를 보면 분명 내신은 쭉쭉 오르지 않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잡아달라. 하지만 그 원인을 잡을 때 그것도 이제 학생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렇지만 굉장히 파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파괴적이다? 아니면 매우 단호하게 무엇에 대해서 결론을 내줄 필요성도 있죠. 이랬을 때 이제 아이가 저런 면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도전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오늘은 제가 학종 절대 법칙을 사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의, 어떻게 보면 여기에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 안 써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만. 그죠?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추측하는 거죠. 추론하고 추측만 하는 거죠. 추론하고 추측해 보면 이 아이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의 등급의 학생이겠다라는 것도 감이 오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학생이 목표하고 있는 대학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학만 더 있다면 제가 조금 더 깊은 상담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어느 경우든 지금 마지막 한 달 대학이 아닌가 고등학교 생활이 고등학교 이제 학년의 끝마침 시간이
거의 한 달이 남아 있고 활동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한 2달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또는 그것이 여기서 2달 정도 남아 있다고 하니까 다 그렇게 인정해 버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어느 교사는 나는 방학 전까지 12월 30일까지 가져오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교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사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물어볼 때 학교가 어떻게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국어 교사는 어떻게 얘기하지 라고 얘기를 해야 아이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귀찮아서 학교 그거 하지 말래. 그거는 체육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 국어 선생님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독서나 보고서 활동은 그 이후에 해도 괜찮은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교사나 그 학교나 그 교사에 따라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만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듯이 오늘 당장은 인사부터 아주 밝게 인사해 가는 거가 더 중요한 거, 필요한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우리의 인생사에 있죠. 우리 삶에도 당연히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회, 작은 사회이지만, 어쨌든 작은 사회도 아니야. 한 1000명이나 되는 거니까, 큰 학교의 경우에는 1000명도 넘는 학생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배우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 작은 사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사회이니까 결국 우리 사회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인사 잘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인 거고, 그게 인성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인성 바탕 위에 이제 더 인성이 좋은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보통인 아이가 있고, 또 거기에서 내 기록물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이나 활동이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본심을 다해서 다 하면 되지. 남들이 껍데기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분명히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아직도, 또는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록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11개월까지 11월이니까 11월 말일이니까 11월까지의 중요성도 있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도 또 결과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축구가 90분 경기라고 하지만 또 뭐 연장 돼가지고 95분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95분에 다 끝나고도 코너킥 한 방으로 또는 페널티킥 한 방으로 역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